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시장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물론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횡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화폐의 수단 크립토 커런시. 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하락의 하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의 마지막 자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선을 더 깨고 내려갈 것인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갈 수 있다. 고점도 높아져 갈 수 있다. 이 차트는 어디서 나왔냐? 이 차트에 프랙탈 그냥 갖다 붙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깬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그만큼 크립토는 밟아도 오를 수밖에 없다. XRP의 존 디토는 마이클 세일러의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터무니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급은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말인데, 이 말이 XRP 지지자와 대부분 크립토 프로젝트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세일러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일러는 인터뷰에서 모든 합법한 인재들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합법하지 않은 인재들은 그럼 비트코인 이외의 생태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유능하다면 라이트닝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며,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분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 되기에 지름길을 택했다고 인터뷰에서 세일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빼고는 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존 디토는 이에 대해서 세일러의 발언은 문제적이다 라고 말하며, 윤리적 발언이라는 것은 터무니없고 그의 분석이 문제인데 모든 잠재적 개발자들을 플랫폼의 설립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됐고,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알트코인 설립자를 비판하고 싶다면 이해는 된다. 하지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한이 없는 개방형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개발자가 사전에 채굴된 토큰을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중에서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개발자가 설립자가 되고 재단과 기술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비윤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디토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러에게 해야 할 말을 존 디토이 대신해서 대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리플 XRP, 그리고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투자 대상이 되는 누뱅크는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이자 리플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브라질의 기술은행이죠. 그런데 이 누뱅크와 협력하는 세퀴이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지 리플과 워런 버핏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7월 27일 코인데스크 기사 누뱅크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가 한 달 만에 암호화폐 사용자 100만 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도달했으면은 그러고 말 텐데 그 뒷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보다 11개월 앞서서 7월에 이정표를 도달 벌써 했다. 한 달 만에 목표치를 이뤘죠. 그 뒤에 워런 버핏이 있는 거죠. 시장 가치 기준으로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가 지난 6월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5월에는 뉴클립토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6월에는 4,600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는 팍소스의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 보관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5월에 회사의 밸런스 쉿에 현금 약 1%를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미디어는 현재 누뱅크의 암호화폐 서비스 성장이 브라질 디지털 자산 활동 증가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멕시코 기반을 둔 거래소 비트소가
이미 멕시코에서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뉴뱅크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5대 금융기관 중에 들기 위해서 2021년 5억 달러 수준을 투자 유치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 12월 기사인데요. 버크샤 해셔웨이가 뉴뱅크의 IPO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런데 뉴뱅크는 이미 1년 전에 브라질 핀테크 업체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뉴뱅크가 먼저 5억 달러를 투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2억 5천만 달러 그거에 반을 투자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뉴뱅크가 리플의 파트너이다. 브라질 핀테크와 연결된 또 하나의 회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키야라는 이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이 세키디아 캐피탈과 브라질 핀테크 뉴뱅크랑은 하나의 파트너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세퀴아에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샤 해서웨이가 2021년 12월 IPO에서 뉴뱅크 주식 3천만 주를 매입을 했고 IPO 가격 9달러에 2억 5천만 달러 비용이 들 거라고 블룸버그는 보고했는데 2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산 것이죠. 미디어는 버크샤가 뉴뱅크와 세퀴아 캐피탈과의 파트너십 때문에 투자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샤 해서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애플, 구글, 에어비앤비의 초기 후원자는 워런 버핏이고 그 뒤에는 찰리 먼거가 있었다. 버크샤 해서웨이는 유서 깊은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트너로 찰리 먼거가 있습니다. 그럼 찰리 먼거에 대해서도 잠깐 좀 보면은 2013년 뉴뱅크 초기 자금을 제공했고 디지털 대출 기간 IPO 이후 80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세퀴아 캐피탈입니다. 뉴뱅크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벨레즈가 그 연결고리에 있다. 그런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경력 전반에 걸쳐서 가치 높은 기술 기업이나 손실을 내는 신생 기업, 해외 기업, IPO를 크게 한 이런 거는 투자를 안 하기로 유명한 게 찰리 먼거입니다. 이런 찰리 먼거가 예외적으로 세키야를 반복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자, 찰리 먼거는 또한 미래의 세계 최강자를 찾아 지원하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 회사로는 아마도 세키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작년에 했습니다. 또한 찰리 먼거는 데일리 저널 연례 회의에서 워런 버핏과 나는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성숙한 산업을 지원하는 데 능숙하다. 그렇죠. 코카콜라 같이 기존에 있는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더 키우는 거죠. 그런 거를 찰리 먼거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서 찰리 먼거가 또 한 말은 나는 그 분야에서 세키야가 경쟁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투자가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기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 뉴뱅크 그리고 XRP 리플 이런 뉴스들이 다 모아지지 않은 채 사방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워런 버핏이 뉴뱅크의 1 밀리언 크립토 유저가 되었다. 워런 버핏이 뉴뱅크에 투자를 했다. 자, 뉴뱅크는 리플 XRP의 파트너죠. 뉴뱅크의 파트너는 세퀴야입니다. 자, 연결고리는 세퀴야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